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2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도록 지금 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일상적인 대면 방식의 수업이 아닌 2주 동안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학기에 가르칠 내용은 우리나라 한글로 이야기하면 원자력 동력학 및 제어 과목이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Nuclear Reactor Kinetics and Control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eactor Kinetics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키네틱 에너지인지 움직이는 종류의 물질, 움직이는 종류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잠시만요. 가만. 준비된 웹캠도 잠깐 한번 켜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교재는 이 책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오늘은 우선 지난 학기에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무슨 내용들을 배워야 될지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거나 또는 지금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면은 내용을 보고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강생 수를 살펴봤을 때는 아직 그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보통 이제 첫 시간에 많이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휴강을 해야 될 경우에 보강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그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할 때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우리 교재에서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이게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 강의라서 영문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리뷰하는 시간이나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오늘은 일단은 국문으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영어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지난 학기에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부록을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록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부록이 아니라 목록 테이블 오브 컨텐츠의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지난 학기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1에서는 가장 먼저 뉴클리어 리액션, 그래서 제목들을 보면은 뭐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뉴클리어 리액션 펀더멘털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커브 오브 바인딩 에너지, 핵융합이 우리에게 열을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가벼울 경우에는 원자핵들이 합쳐지면서 융합을 일으키면서 열을 발산하게 되고 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원자들, 뭐 예를 들자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이 무거운 원자들의 경우에는 분열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정된 상태로 열을 발산하면서 보다 더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퓨전 리액션, 핵 융합에 대해서 한절 피션 리액션들, 핵 분열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발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
뉴트론 멀티플리케이션 또는 피션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사일 머티리얼, 포타일 머티리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라디오 액티브 디케이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자로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뉴트론 인터랙션들을 강의를 했었고요. 그 뉴트론 인터랙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들이댑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핵분열 혹은 그냥 단면적이라고 부르죠. 이제 흡수 단면적, 그 다음에 뭐 산란 단면적,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성자 단면적이라고 하고, 크로스 섹션에는 마이크로스코픽 크로스 섹션과 매크로스코픽 크로스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스코픽 크로스 섹션이 결국은 마이크로스코픽 크로스 섹션에다가 뉴클라이드 덴시티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뉴클라이드 덴시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덴시티라고 하면은 뭐 단위 부피당 질량을 보통 나타냈었는데, 뉴클라이드 덴시티는 단위 부피당 이제 원자의 수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인리치드 우레니움 농축이 되었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들을 실제로 계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리액션 타입, 어떤 종류의 리액션을 우리가 고려를 하느냐, 보통 업섭션 같은 경우에는 피션 리액션과 캡처 리액션으로 나누고,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일래스틱 스캐터링과 인일래스틱 스캐터링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론 에너지 레인지가 어떻게 되고, 이제 크로스 섹션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로스 섹션을 고려하기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크로스 섹션이 에너지에 대한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 크로스 섹션이 그 뉴트론 덴시티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파라미터는 위치,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세 번째 그 에너지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분포는 우리가 뉴트론 덴시티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피션 리액션 레이스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디펜던스에서 레조넌스 크로스 섹션,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 크로스 섹션 등등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스캐터링에 대해서 일래스틱 스캐터링, 그 다음에 슬로잉 다운 디크리먼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인일래스틱 스캐터링의 경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인일래스틱 스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이 에너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스캐터링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아까 방금 전에도 에너지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뉴트론의 에너지에 대한 뉴트론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field property, 그 다음에 뉴트론 마더레이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H2O가 있었고, 라이트 워터, 그 다음에 D2O, 헤비 워터, 그 다음에 C, 그래파이트,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많이 고려했습니다. 물론 이제 패스트 리액터로 넘어가면은 패스트 리액터에는 마더레이터가 없죠. 예. 주로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마더레이터를 그 세 가지로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뉴트론 에너지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패스트 영역일 때, 그 다음에 슬로잉 다운을 통해서 인터미디에이트 레인지일 때, 그 다음에 서멀 레인지일 때, 그 다음에 패스트 앤 서멀 리액터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다른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일일이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이니까 이제 그 특정한 영역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에버리지드 리액션 레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뭐 크로스 섹션이라든가 모든 파라미터들을 에너지 에버리지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챕터 3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피니트 미디엄 멀티플리케이션 K 인피니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K 인피니티는 뒤에 있는 챕터 볼까요? 챕터 4에서도 설명을 하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잠시 이제 보다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제 챕터 6, 5 and 6에서 이제 보통 더 상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는 보다 더 일반적인 리액터 코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잠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하는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컴포지션이라든가 코어 컴포지션의 라이트 워터 리액터가 어떻고, 헤비 워터 리액터,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모더레이티드 리액터는 어떻고, RBMK 리액터 각각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패스트 리액터는 어떻고, RBMK 리액터는 학생들이 많이 알겠지만은 저 러시아에서 시작한 그래파이트 모더레이티드 워터 쿨드 리액터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리액터 레티스를 어떻게 나눠서 계산을 하는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4팩터 포뮬러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레셔라이즈드 워터 리액터 이그젠플이 도입이 됐고요. 이제 자, 리액터 키네틱스가 이제 사실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가르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교재의 순서상으로는 챕터 5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일단 지난 학기에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뉴트론의 디스트리뷰션은 위치와 그 다음에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뉴트론의 위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학기에는 뉴트론의 시간에 따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뉴트론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나타낼 것이고, 기본적으로 양쪽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이퀘이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챕터 5부터는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이고, 지난 학기에는 이제 챕터 6 가장 챕터 6는 뉴트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해서 공간에 따른 디스트리뷰션을 분석을 하는 예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뉴트론 밸런스 이퀘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뉴트론 디퓨전 이퀘이션을 만들어내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디퓨전 어프록시메이션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원자력 공학 개론에서도 나왔던 픽스로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이퀘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이퀘이션을 서로 다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우선 non multiplying 시스템일 때 플레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non multiplying 시스템의 스피리컬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뭐 여기는 소스 프리 그젠플, 유니폼 소스, 그 다음에 포인트 소스, 그 다음에 투 리전 이그젠플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는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퓨전 어프록시메이션의 밸리디티와 그 다음에 멀티플라잉 시스템, 드디어 이제 피션 리액션들이 포함이 된 경우를 고려를 하게 되고, 이제 챕터 7에 넘어가면 이제 지오메트리 중에 이제 하나가 빠졌던 지오메트리 중에 이제 실린드리컬 코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린드리컬 코어에 대한 파이나이트, 그 다음에 인피니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뉴트론 리키지까지 강의를 해서 지난 학기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뉴트론 이제 섹션 7.6 컨트롤 포이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리액티비티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액티비티를 사실 이제 챕터 5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지난 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고 남겨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챕터 5 리액터 키네틱스입니다. 리액터 키네틱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간에 대한 변화를 무시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보게 될 것들이 보통 포인트 키네틱스라고 불리는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공간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액티비티 포뮬레이션,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가서 뭐 인아웃, 저 인아웃 이퀘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저 딜레이드 뉴트론을 만약에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등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뭐 A에서 넘어가면 에너지 트랜스포트, 이제 기본적으로 챕터 9에 보면은 그 발전소의 저 리액티비티라는 그 원자로의 출력을 나타내는, 원자로의 출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값들이 그 여러 가지 팩터에 대해서 의해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fuel temperature라든가 쿨런트 템퍼레처 등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힛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면서 이제 fuel temperature가 어떻게 변화하고 쿨런트 템퍼레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예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학습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챕터 9에 넘어가서 이제 리액티비티 피드백, 이제 fuel temperature가 올라가게 되면은 fuel temperature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리액티비티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소하게 되면은 그만큼 리액티비티가 줄어들게 되고, 리액티비티가 줄어든 만큼 감소세가 증가가 fuel temperature의 증가세가 둔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줄어들고, 파워가 줄어들면은 그 fuel temperature의 증가세가 둔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피드백 효과가 어떻게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챕터 9에 나오고, 그래서 fuel temperature, 그 다음에 모더레이터 쿨런트의 템퍼레처가 변화하게 따라서 그 온도의 값에 따라서 이제 뭐 포지티브 이펙트가 있든지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든지, 즉 다시 얘기해서 템퍼레처가 증가하겠다면 네거티브 이펙트라는 얘기는 템퍼레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출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부분들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챕터 9에서 공부하게 되고, 이제 챕터 9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디펜던스를 공부를 하는데, 챕터 9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챕터 10에 대해서는 이제 롱텀 코어 비헤이비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챕터 9까지는 그냥 초단위, 뭐 길어도 분단위 정도의 시간을 범위를 나타낸다 그러면, 챕터 10부터는 이제 뭐 시간 단위, 그 다음에 며칠 단위, 그 정도의 소위 인터미디에이트 타임 레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있는 지놈 포이즈닝, 사마리온 포이즈닝에 대한 내용들은 그러한 뭐 몇 시간, 며칠 단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간의 의존성, 타임 디펜던스를 분석을 하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 이제 fuel depletion에 넘어가게 되면은, fuel depletion은 이제 연료가 점점 우라늄 235 양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고 됨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원자로의 출력이 어떠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원자로의 출력이 자동으로 점점점 감소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물론 이제 그거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발전소에서 취해 줘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fuel depletion은 제일 처음에 해결료가 장전되고 난 다음에 해결료를 교체할 때까지 뭐 12개월, 18개월 이런 몇 개월 단위의 타임 스팬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섹션 10.5 마지막 섹션에 가면 이제 피션 프로덕트, 뭐 이러자면 뭐 피션 프래그먼트들이 얼마나 이제 빌드업이 되고, 여기 이제 인벤토리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피션 프래그먼트들이 얼마나 빌드업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액티나이드, 플루토늄이나 아메리슘과 같은 액티나이드들은 얼마나 다시 핵분열 반응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소진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이루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했었던 전반적으로 원자로 이론과 이번 학기에 가르칠 원자로 동력학 및 제어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따져보면은 지난 학기에서는 공간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항을 무시를 하고 중성자의 공간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공간에 대한 분포를 무시를 하고 이제 시간에 대한 분포,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중성자의 속도, 중성자의 개수가 분포가 밀도가 얼마나 더 많아질 수 있고 얼마나 더 적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지금 지난 학기 했던 내용과 이번 학기 했던 내용들을, 이번 학기 할 내용들을 가장 큰 그림 측면에서 한번 우리 테이블 오브 콘텐츠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이번 학기를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 지난 학기에 했었던 뉴트론 밸런스 이퀘이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6에서 지난 학기에 앞에 있던 모든 기초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챕터 6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 바로 뉴트론 디퓨전 이퀘이션. 기본적으로는 일단 챕터 6의 내용이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퀘이션 6.1을 보면은 중성자의 어떻게 밸런스가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왼쪽이 그러니까 아래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스 뉴트론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공간에서 굉장히 우리가 작은, 굉장히 여기서 보이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면적을 생각을 합니다. x, y, g축이 각각 dx, dy, dg라는 크기를 갖는 아주 작은 공간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 볼륨 엘리먼트 전체 이제 볼륨의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에 있는 볼륨의 크기는 dv는 dx, dy, dg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밸런스가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성자의 덴시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소스 뉴트론 외부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소스에서 만들어지는 중성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피션 뉴트론, 피션 리액션에 의해서 발생되는 뉴트론의 개수는 위에 사라지는 중성자의 개수들, 리킹 아웃, 요 볼륨에서 벗어나는 중성자의 개수 더하기 observed 뉴트론, 이 볼륨 안에서 흡수되는 중성자의 수와 일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스페셜 뉴트론 밸런스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그럼 이 식들을 갖다가 쭉 따라가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보이는 이퀘이션 6.10과 같은 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디퓨전 텀, 리킹 아웃 텀, 이제 그 볼륨에서 빠져나가는 양을 나타내고, 두 번째가 업섭션, 흡수되는 양, 세 번째가 소스 뉴트론, 그 다음 네 번째가 지금 피션 리액션에 의해서 새로 생성되는 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디퓨전 텀은 이제 우리가 픽스 로우를 적용을 해서 J 벡터는 phi 뉴트론 플럭스의 그레디언트에다가 일정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곱한 만큼의 역수를 취한 것과 같다라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수행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식의 뭐 6.12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자, 다시 올라가서 뭐 이런 형태로 써도 좋고, 그러면 6.12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모든 이퀘이션, 모든 항들의 모든 항들이 지금 파이에 대한
뉴트론 플럭스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플럭스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6.10에서 6.10에서는 J 벡터도 구해야 되고 파이 벡터도 구해야 되지만은 여기 픽스 어프록시메이션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이 하나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자, 어느 식이든 일단 지금은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양쪽이 딱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텀이 지금 소스 텀, 그 다음에 피션 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리킹 아웃 되는 텀, 그 다음에 업섭션 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왼쪽에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dn, dt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볼륨 안에서의 그 덴시티의 변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은 dn, dt라는 이 시간의 t, 그러니까 뉴트론 덴시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0으로 두고 계산을 한 것이 원자력 이론의 수업 내용이었었고요.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은 공간에 대한 디펜던스를 이제 없앨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 항이 봅시다. 요 항에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게 완전히 리킹 아웃 되는 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텀들이 리킹 아웃 되는 텀이 그렇게, 그러니까 주도의 포커스가 시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고 공간에 따른 내용은 이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식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뉴트론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이 부분을 0으로 두느냐 아니면은 이 부분을 나중에 적당하게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하느냐의 그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간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 학기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을 배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공간에 따른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 양쪽을 모두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이제 제약 조건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구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계산을 하려면은 당연히 시작을 그러니까 시작점 또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컨디션을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니셜 컨디션, 시간이 제로일 때, t가 제로일 때 값이 얼마인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에 따른 중성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에 따른 뉴트론 덴시티가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삼아서 결국은 온라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채팅창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선
출석 체크 목적으로 각자 자기 이름을 채팅창에 하나씩 띄워주면은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급적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팅창에 자기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도 띄워주고 하면은 보다 더 온라인 강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오버뷰를 잠시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쉰 다음에 3시 3시 한 45분부터는 챕터 5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얘기한 것처럼 45분까지 10분 정도만 휴식을 하도록 합시다. 네, 이제 챕터 5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칠판 대신에 이걸 써야 되겠네요. 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HBO 미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죠. HBO 미니 시리즈 체르노빌이라는, 나도 이제 최근에 이 드라마를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체르노빌 발전소가 왜 사고를 겪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과목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 보이드 코에피션트라든가 뭐 템퍼레처 코에피션트, 필 템퍼레처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쿨런트 워터가 어떠한 계열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포이즌이 쌓여 나간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번 과목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로에 대한 동특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챕터 5 한번 챕터 5 리액터 키네틱스가 제목입니다. 리액터 키네틱스.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5 강의를 하니까 지금부터는 다소 익숙하진 않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도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리액터 키네틱스. So as always, I alway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lso for neutron population or neutron, but 5 time to simplification. Of course, they analyzing the energy, and the first we are average, no matter whether it's so we are going neutron. So it means that we actually eliminated their dependence. So energy is eliminated with the first simplification. Application. We are going to explicit this spatial effects will not be considered to make neutron vector theory that was dealt in last semester. So if we focus on their time dependence, then we are going to eliminate the two other parameters and only focus on their time dependent behavior. And of course later we are going to include the neutron leakage, but neutron leakage, but it will be then we are going to deal with some different condition compared to the condition that we developed, the neutron balance equation. So when we focus on some microscopic, when we develop this neutron balance equation for some microscopic volume, then of course there would be no dependence on neutron distribution. But when we develop
the neutron balance equation in a macroscopic scale, then of course we are going to include the we are going to consider the finite reactor, and in that case there are some dependence between the reactor portion inside of the reactor and outside of the reactor. So in that case we are going to consider neutron leakage term. And also where is that? Somewhere we start from this assumption that all neutrons are produced instantly. We are going to assume that all neutrons are source. But later we are going to include those neutrons called the delayed neutrons. The neutrons that are produced somewhat later compared to the time of fission reaction. So these are what will be coming in chapter 5. Neutron balance equation. Of course, all these definitions you might be quite familiar with all these definitions. NT is neutron density, in a volume, and V is neutron speed, and sigma x would be macroscopic cross sections. So the first example for the non-multiplying system. So what does that mean? Infinite medium non-multiplying system. See. So balance equation. So first we are going to non-multiplying system. Infinite. Then we are dependent on space. So of course we are going to have d and dt. So if the source is dependent, but the first one, the change in neutron population will be affected by first the source term, and because it is non-multiplying system, that means we are not going to have any fission reaction. So we are